이번에는 건설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네 번째 시간으로 잠재적 리스크의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스크는 우리가 파악된 리스크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파악되거나 되지 않았거나 잠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정보의 정확성, 가변성, 모호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네 가지는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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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known, unknown, known, unknown, unknown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관리는 파악된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리스크에는 우리가 파악되지 않은 리스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표가 지금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통 우리가 리스크 하면 가끔 이런 얘기 듣죠. 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말이 뭐 비슷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되풀이를 해놔서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잠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두 단어로 계속 이루어졌는데 앞에 있는 known 또는 unknown이라는 얘기는 내가 뒤에 있는 것을 파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 게 known이면 뒤에 있는 뭔가를 파악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일 첫째 거 known을 보면 뒤에 앞에 거는 파악을 했다는 얘기고 뒤에 거의 known은 확실한 거냐 불확실한 거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known은 확실한 진실된 어떤 내용을 파악을 했다라는 얘기죠. known unknown은 뒤에 unknown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거를 known, 그러니까 파악을 했다. known unknown은 불확실하다는 거를 내가 파악이 됐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리스크 파악을 한 게 불확실한 리스크를 파악을 한 거죠. 따라서 이 known과 known unknown은 확실하다고 내가 알아차린 것들, 확실하다고 내가 파악한 것들, 실제로 사실인 거, 그 다음에 또 계약에 의한 요구사항, 계약에 의한 스코프, 이거는 확실한 얘기죠. 따라서 known 리스크는 실질적으로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분류상으로 우리가 리스크, 가능성 있는 리스크로서 분류는 돼 있지만 known 리스크는 실질적으로는 리스크가 아니다. known unknown이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게 파악된 리스크죠. unknown을 파악을 한 거니까, 불확실한 거를 파악을 한 거니까 바로 known unknown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파악된 리스크. 그리고 파악된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능성이나 영향력을 대충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unknown know는 뒤에 있는 know는 진실된 사실을 얘기하니까 확실한 거지만 불확실한 내용이 아니지만 unknown, 내가 모른다, 내가 파악을 못했다, 우리 프로젝트 팀이 파악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숨겨진 사실, 우리한테는 파악이 안 돼 있지만 실지다 얘기죠. 무시된 가정, 어떤 가정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를 해버렸을 때, 이거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찍 파악이 된다면 우리가 리스크 대응책을 세서 리스크에 대응이 되겠지만, 만약 이게 일찍 파악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unknown은 앞에 있는 unknown은 파악이 안 됐다 얘기고요. 뒤에 있는 unknown은 불확실한 일입니다. 불확실한 일이었지만 파악이 되지 않는 게 unknown. 이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어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나중에 갑자기 리스크로 나타나요. 우리가 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리스크로 발생을 해서 사고가 터져버리든지 하는 게 보통 unknown입니다. 우리가 보통 리스크로 조금 전에 얘기하고 있던 거는 known unknown이지만 가능성 있는 리스크로는 unknown도 unknown도 전부 잠재해 있는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파악된 리스크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항시 머릿속에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리스크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잠재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좀 더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unknown know는 숨겨진 사실이나 무시된 가정. 예를 좀 들어보면 6.25 때 중공군이 참전한 우리가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나서 북진을 해서 평양을 지나고 계속 북진했어요. 그러면서 포로로 잡은 군인 중에서 우리나라 말은 못하고 중국만 하는 포로가 있었고, 또 중국이 계속 경고를 했어요. 올라오지 말라고. 계속 올라오면 우리 화낼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고, 주민들이 증언, 중국이 그런 경고, 중공군 포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미 중공군이 참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유엔군이 그런 정보를 전부 무시를 했습니다. 참전을 했더라도 소수의 인원만 참전을 했을 거다라고 해서 그냥 무시를 했던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나타났죠? 이 장진호 전투라고 미군들 전부 한 30만쯤 되는 중공군이 그걸 포위를 해서 굉장한 전투로 많은 희생이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투로 든 군인들이 전부 흥남에서 남쪽으로 배를 타고 철수를 했던 그런 얘기죠. 바로 이 중공군의 참전은 이미 참전이 돼 있었지만 인지하지 않은 숨겨진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unknown know입니다. 입찰 시에 보통 이제 일반 회사들은 입찰팀 계속 입찰만 하고 다니는 회사의 팀들이 몇 팀이 있고요. 수주가 되고 나면 현장팀은 별도의 팀이 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 건설회사 스타일이. 그래서 입찰팀하고 현장팀은 틀린 팀이 운영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리 되는 겁니다. 자, 입찰팀이 사이트 서베이를 가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돈을 낼 때 가정을 해요.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봤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동원하고 어떤 공법을 써서 그래서 돈이 얼마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입찰을 해서 수주가 되면 현장팀이 다른 팀이 또 꾸려져서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 자, 현장팀들이 그러한 입찰팀들이 했던 가정,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떤 장비를 동원하고 어떤 공법을 쓰고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무시를 하고 그냥 그대로 실천을 안 해주면 그게 바로 무시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정지 동원 장비를 팀이 가보고 이 토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어느 정도 암도 섞여 있다. 그래서 대형 장비, 지금 여기서는 리퍼 달린 50톤 불도저를 쓰는 걸로 해서 견적을 했습니다. 수주가 되고 나니까 현장팀이 동원이 됐는데, 현장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지정지하고 쓰는 도자는 그렇게 50톤 불도저까지를 갖다 쓰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 20톤 불도저 정도면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정지 20톤 불도저 동원을 해서 일을 한 겁니다. 자, 20톤 불도저라는 일을 할 수 있지만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공기도 많이 지연이 되고 돈도 비용도 굉장히 많이 되는, 말하자면 이게 무시된 가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건설 현장에 다닌 사람은 불도저가 뭐다라는 걸 잘 알겠지만 건설 현장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이런 장비입니다. 굉장히 큰 집채만한 그런 장비. 오른쪽에 쭉 올라와 있는 게 립바입니다. 저걸 그 땅에 꾹 눌러서 끌고 가면 어지간한 암은 다 이렇게 타져 나오는 거죠. 자, 육상 작업만이 아니고 해상 작업에도 비슷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견적팀이 사이트 서베이를 가보고 조사를 했더니 이게 굉장히 파도가 세다. 그래서 일반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일반 작업선, 바지선이 그 작업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작업선으로는 좀 작업 일수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특별히 큰 바지선을, 작업선을 동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짜서 입찰을 했어요. 작업일도 그렇게 충분히 좀 큰 장비로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 동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내가 쭉 해상 작업 많이 해봤는데 5,000톤은 너무 커. 2,000톤, 3,000톤이 제일 편하지 쓰기가. 그래서
2,000톤, 3,000톤 바지로 동원을 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도도 세고 작업일도 많이 확보를 못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견적팀이 가정을 했고 했던 이런 기준, 그걸 무시해버리고 현장팀이 다르게 나가면 원래의 그 돈, 원래의 가정했던 그런 대로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언노운 노운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언노운은 불확실한 걸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겁니다. 관련 지식이나 정보도 없고, 그래서 발생 시점에 바로 리스크로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죠.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게 언노운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이 내진 설계가 돼 있었어요. 6.5 강도로 내진 설계가 돼 있었고, 물론 진원지 강도가 9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먼 거리, 한 160km쯤 떨어져 있는 이 후쿠시마 지역까지 와서는 이미 진도가 6 정도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진 설계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죠. 이거는 미리 예비된 우리가 그 리스크 대책을 세워서 6.5 강도로 내진 설계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강한 지진 뒤에 쓰나미 때문에 비상전원 안전장치가 파손돼서 사고가 났다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더 조사를 해봤더니 지진 그때 냉각수 시설 내부 배관들이 오래돼 있었기 때문에 파손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진 설계 6.5 강도로 설계가 된 구조물은 안전했지만 그 안에 있던 냉각수 시설 내부 배관은 6 정도의 지진 강도에 견디지 못해서 이미 그때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던 이게 쓰나미 때문에 사고가 났든 아니면 냉각수 시설 배관 때문에 사고가 났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랬던 리스크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노운 리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항시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크, 우리가 unknown 또는 unknown 리스크 같은 것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생기느냐. 하나는 정보에 대한 어떤 수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정보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사건이 없는 리스크라는 거, 보통 리스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파악을 하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사건이 없는 리스크라는 거는 인식을 잘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언노운이라든지 언노운 같은 것들은 사건이 없는 리스크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건이 없는 리스크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변성 리스크라는 겁니다. 가변성 리스크는 예측된 일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불확실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그 견적을 하는데 다른 우리가 익숙지 않은 나라의 노무자의 생산성, 예를 들어서 철근을 1톤을 가공하는데 국내에서 같으면 뭐 한 5명이 하루 종일 일하면 한 1톤쯤을 가공 설치를 한다고 봤다면 처음 가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한 7명쯤으로 해볼까? 7명쯤은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7명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견적을 해 나갔습니다. 실제 거기에 가서 일을 시켜봤더니 7명으로 되질 않아요. 한 10명쯤 돼야만 일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생산성 예측으로는 사건이 없는 리스크. 사건이 뭐 발생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설 단계에서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바로 사건이 뭐 터진 건 아닌데 리스크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프랑스 외교관 레섭스가 수에즈 운하를 성공을 하고 나서 파나마 운하를 그대로 또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했었죠. 큰 이유가 호수하고 바다하고의 수위차, 26m에 되는 이상 되는 수위차, 그 다음에 기후, 자기가 예상했던 기후가 아닌
8개월이나 우기를 갖는 그런 기후, 내가 예측하고 전혀 다른 기후가 된 거죠. 현지 특성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 이런 것들이 바로 사건이 없는 난 이벤트 리스크 중에서 가변성 리스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난 이벤트 리스크 중에서 하나 더는 모성 리스크입니다.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에 어떤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리스크입니다. 요구사항이나 전문적인 해결책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대충 이러면 되겠지라고 시작했던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리스크가 되는 거. 현재 있는 법령이나 규제 사항이 장래 어찌 바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리스크. 프로젝트에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그 복잡성을 이해를 잘 못해서 생긴 것들이 바로 모성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처하는 게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 건설은 이 애자일 방법론을 쓰질 않아요. 애자일 방법론은 상황에 맞춰가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 나가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애자일은 좀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 어떤 일을 외부 전문가한테 의견을 묻든지 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해본다든지, 모형을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모의 시험을 해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그걸 이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리스크 대응책의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책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준서나 지침서, 교과서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봤던 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